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예장을 알려드립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7월 25일입니다. 월요일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 하락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개파락을 한 이후로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마무리가 됐던 삼성전자입니다. 매수 신호 2.4% 발생. 떨어졌다가 1.7%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계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에 46,000주 이상 큰 폭으로 주례가 됐습니다. 오늘도 일단 하락 출발을 하는데요. 동시호가상에서만큼 1% 이상의 약세는 아니고요. 약보합 수준입니다. 0.59% 정도 떨어지면서 150만 5천 원대에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2.3% 오르는데요. 오늘 외국계 매수가 창구 상위에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5개가 모두 외국계네요. 2.3%대 상승세, 기아차 1.2%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KTNG, 삼성화재 등도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오늘 1% 이상 조정이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신한지주가 오늘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G가 오늘 0.6%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계 매수 속에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른 매수 신호 발생. 2014선, 코스닥은 0.37% 오른 710포인트로 오늘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하나금융지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올해 순이익이 1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전년 대비해서 45%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2분기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속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58%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가 0.3%대 상승세입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0.6%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인 원익홀딩스 1.9% 오르고 있고요. 인트론바이오가 1.8%, 바디텍메드, GS 매수 신호 발생.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 MK트렌드가 강세인데요. 한세실업이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7% 시가 정도에 오르기도 하다가 현재는 매수 신호 발생. 1.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생명과학도 오늘 외국계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면서 1.19%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상승과 동반되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증권주도 동반 상승인데요. 오늘 유안타증권, 유진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등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도 오름세입니다. 동양물산, 나라KIC, 한신기계, 두산엔진 등 상승 흐름이고요. 가장 큰 폭의 하락은 철강금속업종, 포스코 하락으로 동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유성 TNS가 3%대 강세입니다. 정보기기도 오르고 있는데요. ECS, 엠젠플러스, 신스타임즈, RN2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주가 매수 신호 급등을 잇고 발생. 있습니다.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브리핑을 김진영 앵커가 해주셨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신호 주말에 발생. 글로벌 달러가 강했죠.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느냐의 여부에 촉각이 주목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달러는 또 강해지겠죠. 그러면 원화가 약하니까 이럴 매수 때는 신호 자산을 좀 발생. 피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는 그 가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글로벌 달러가 주말에 좀 강했기 때문에 원화는 약하게 출발했습니다. 한 2원 20전 정도 환율이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외국인들 반응은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순매도를 풀어놓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50억 순매도가 나왔고요. 9천 원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또 받쳐대는 것 매수 같네요. 신호 발생. 삼성전자를.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전체 합산 순매도는 12억 잡히고 있는데요.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개장 초반에 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포지션을 다시 설정하겠죠. 일단 현재는 삼성전자 40억대 순매도,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5억대 순매도, 신한지주 뭐 3억 원, CJCGB 뭐 3억 원. 이거 작은 수니까 이건 빼죠. 외국인들 순매도 출발이긴 합니다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뭐 크게 걱정할 상계는 아닌 것 같네요. 김성훈 팀장님. 네.
자, 일단은 뭐 개장은 뉴욕 증시가 주말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우리도 오르면서 네. 가려고 하는데 강한 동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매수 신호 지속적으로 발생.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물을 매수 좀 신호 내어놓고 발생.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해서 무려 2조 6천억을 팔았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그러는 건지 글쎄요. 만약 이렇게 돼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박스권 상단을 뚫어낸다라면 이미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는데 여기서 뚫어낸다라면은 뒤늦게 S&P 매도 기관들의 신호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스닥 쪽에 중소형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기관들이 좀 받아내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에 찬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조금씩 차익실에 나서고 있는데 기관들 현재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1%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매수 신호 있습니다. 현재 발생. 13만 원대에서 반등, 좀 바닥권을 잡으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금요일에 좀 큰 폭의 주가의 매수 신호 변동성이 발생. 있었는데 일단은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1.3%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이 1.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1.3% 상승,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고려어려 아이언은 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신호 보여주고 발생. 있습니다. IR을 통해서 올해 순이익 1조 3천억 정도 좀 소실적으로 예상을 한다는 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는 3% 가까이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웨이 현재 뭐 그 얼음 정수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주가가 좀 밀렸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9만 원대에서 매수 신호 시도를 발생.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1.3% 밀리고 있고요. 한원시스템, 오리온, NC소프트 등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현재 2% 가까이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매수 되면 신호 발생. 메리츠, 종금, 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현재 1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것, 즉 시장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여러분들 좀 예상을 조금씩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골드 실적 매수 나왔어요. 신호입니다. 물론 당연히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주가 역시나 2%대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힘든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CI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마이너스 3%대 흐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셀트리온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신호 좀 집중이 발생.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등등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현재 바닥권에서 좀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미팜, 케어젠, 특히나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 움직임을 신호 보여주고 발생. 있는데 오늘도 2.3% 상승 시도를 해주면서 전고점이 24만 8,100원을 다시 한번 좀 경신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IT 섹터 쪽에서는 소재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그중에 대장주가 바로 SK 머티리얼즈인데요. 오늘도 1.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 역시도 오늘도 2.9% 매수 신호 상승, 발생. 그리고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세가 나왔었던 디오가 오늘도 2.1%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주, 결국에는 중소형주 쪽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매수 신호 상당히 발생. 좋습니다. 뭐 블루콤이라든가 아이센스,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이 후실적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해주면서 최근에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신호 발생. 대화제약 역시도 1%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텍 매도 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호실적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매수 신호 1.5% 발생.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텍도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최근에 38,000을 뚫어내면서 오늘도 1.4%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세 영향을 힘입어서 코스피 같은 0.4%,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상승세를 해주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은 개장 후 지금 유로 8분여 매도 흘러가고 있는데 신호입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순매도에서 오일 순매수로 매도 지금 전환이 신호입니다. 됐어요. 지금 화면에는 아직 순매도인데 제가 보는 화면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삼성전자를 매수 신호 발생. 40억대 팔았지만 반면에 김성호 팀장이 얘기했듯이 하나금융지주의 시세가 오늘 좋은데 하나금융지주를 40억을 매수 신호 삽니다. 발생. 가늠을 해버렸죠. 네. 현대차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16억 원 정도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죠. 외국인 순매수가 10억대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기아차도 외국인 순매수가 있고요. 김선철 이사님, 자, 좀 더 추가로 이어가 보죠. 개별 기업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신이손 있나요? 선물 매도 개별 신호입니다. 종목들도 뭐 지금 뭐 그 특징주 같은 거, 뭐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나 룸투코리아. 예,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AR 게임 포켓볼로이드 출시 도중에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지금 매수 뭐 신호 김 발생. 시장님께서 종목 어떤 그 업종이나 다 순환 구조로 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잠깐 하나 좀 다른 거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 네네네. 가고 싶습니다. 보이는 게 있나요? 예, 매수 보이는 신호 것보다 발생. 지난주에 그 코덱스 인버스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1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가 S&P 매도 신호입니다. 7포인트, 금요일보다는 7.35포인트 매수 신호 정도 발생.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그렇습니다. 이 TV 시청이 매수 신호 그 발생. 어떤 저희가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그 시청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그 입장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종목군보다는 오일 어떤 지수 매도 대비해서 신호입니다. 움직이는 흐름. 그래서 매수 이제 신호 코덱스 발생. 인버스나 레버리지로 지금 매수 포인트를 좀 많이 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하락을 해야 수익 구조가 좀 나는 거고, 예, 코덱스 인버스 부분을 지금 1등을 했던 부분도 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소위 뭐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코덱스 인버스라는 거를 인버스를 많이 지금 매수를 매입하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난주 주가가 오히려 안 금요일보다는 떨어질 수 오늘 빠졌으니까 자, 지수가 오르니까 인버스는 지금 당연히 이제 빠지겠죠 차트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또 손실 구조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래서 지금 그 한 2주 전인가요? 그 김 팀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잠깐 이 자리에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금전 돈이 갈 곳이 없을 때 테마 종목군들로 좀 많이 간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게 너무 가파르겠죠. 지수가 좀 오르다 보니까 어디에 또 업종, 섹터군들을 어디에 찾을 수 없는 분들은 아마 인버스나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 쪽으로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파생과 또 근접해 있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관찰을 하면서 조금 매수 신호 좀 발생. 두는 게 어떨까? 저는 좀 신호 개인적으로 발생. 이 자리에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네. 드려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보다도 이런 구간들을 아마 이제 파생이랑 연관되는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쉽게 그 하나만 좀 보고 투자 부분을 좀 이렇게 양호하게 좀 가면 좀 어떨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지수가 강하다라고 느끼면은 레버리지라고 하는 코덱스 ETF 상품 중에 그리고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매수 말씀하신 신호 발생. 인버스라고 하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이게 사실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되고 트렌드가 정해져야지만이 그 이 ETF 상품의 수익률이 좀 좋잖아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막 거리면은 사실 양쪽 다 허당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 선택은 발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찰해 주시고요. 예. 트렌드나 아니면 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보일 때 조언을 매수 좀 신호 내주시고. 발생. 자, 코스피 선물 보고 환율 또 보도록 하죠. 코스피 선물은 오늘 0.57포인트 시장 베이시스 조금 매수 신호 개선됩니다. 발생. 의외예요. 네, 시장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오늘 좀 개선되는 게 좀 개장 초반에 의외입니다. 시장 베이시스 0.6 플러스 이론 베이시스 0.4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조금이지만 들어와요. 네, 지수 상승을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뭐 이 코스피 선물이나 리드하는 주체는 뚜렷지 않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뭐 앞서 이제 김선철 이사가 개인 매수 신호 투자자분들의 이제 ETF 인버스라고 하는 조정받는 걸 얘기했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물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힘입어서 베이시스가 좋아지고 매수 신호 프로그램 발생. 매수가 약간이지만 유입이 되는 정도. 네, 이렇게 됩니다. 비차익은 또 환율과 봐야 되는데 비차익 프로그램은 약간 순매도인데 환율이 오르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근데 환율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죠. 미래에셋대우의 김민영 매수 신호 연구원이 발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뭐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니까 글로벌 달러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한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던가요?
네, 우선 전주에는 금요일에 서울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 부인 소식으로 인해 상승 출발했었으나 수출업체 내고 물량 유입으로 인해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위안화 절상 고시로 인해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이며 1134원대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후 주말 매수 신호 동안에는 발생.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승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경우에는 영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표가 낮게 나옴에 따라 BOE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달러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DF 환율의 경우에도 달러 강세 영향으로 전일 대비 1.05원 상승한 1135.75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유로 대비 매수 2.2원 신호입니다. 상승한 1136.6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113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이벤트인 FOMC 회의 및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이번 FOMC 성명문에 연준 이사들의 경기 회복 자신감 내용이 담기게 되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또한 회복될 것으로 매수 보입니다. 신호 발생. 일본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머니는 물 건너간 가운데 영구채 발행 정도가 수단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BOE나 ECB의 통화정책 회의처럼 BOJ도 시장이 기대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 없이 브렉시트 영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발표 이전까지는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채권 금리 동향도 함께 좀 짚어주실 수 있겠죠? 네. 전주의 국내 채권 시장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제 글로벌 금리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번 BOE에 이어 ECB마저도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신중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일부 실망 매물 또한 출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금리 반등 기조 대비해서 국내 채권 시장은 박스권 장세를 S&P 매수 신호입니다. 국내 정책 기대가 아직도 살아있기 유로 때문인 매수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입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3년 선물을 기준으로 이틱 상승 출발하며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는 상승해서 마감했으나 국내 채권 시장은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단기물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데요. 미국 FOMC 회의 발표 전까지는 경기 감으로 인해 금리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주 말에는 미국 FOMC 회의와 미국 2분기 GDP 발표가 글로벌 금리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리 또한 글로벌 금리 반등 기조에 따라 소폭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잘 들었습니다. 환율 및 채권 금리 동향, 채권 시장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김민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 신호 발생. 자, 주식 현물 시장 다시 봐야 되겠죠. 네. 외환 시장의 특이 모습은 엔화가 좀 약세를 추가로 보인다는 거, 0.23엔 정도. 일본은 오늘 무역 흑자를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흑자 폭이 더 늘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일본도 표현하더군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수출이 좀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입이 좀 더 감소했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 매수 신호 불황형 발생. 흑자라는 얘기는 뭐 많이 하니까. 매수 신호 발생. 자, 뭐를 이제 차근차근 볼까요? 한숨을 좀 돌려봐야 되는데 김성훈 팀장님, 최근에 그 한경 스타워즈 수익률 대회에서 8강전에 1등, 네, 이제 4강으로 접어들었죠. 네. 네, 이렇게 뭐 수익률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어떤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상반기 시장 흐름 자체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매수 신호 어려웠어요, 특히. 발생. 왜냐면은 작년 8월에 제약바이오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종목들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들이 작년 8월부터 박스권에 갇히면서 어떤 수익률 게임, 뭐 개인분들의 계좌의 어떤 상황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말이 되지만은 결국은 운용을 하는 매수 입장에 신호 있어서도 발생. 상당히 좋죠. 이렇게 뭐 기대만큼 좋은 수익이 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렇죠. 겸손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브렉시트가. 네. 뭐 지나놓고 나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위축이 됐었죠. 네. 어떻게 되는 건 저도 뭐 그걸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의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서도 김선철 이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분들이 인버스에 베팅을 하는데 거꾸로 지금은 레버리지에 베팅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오늘도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매수 신호 발생. 현대차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지수를 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현대차의 실적이 매수 신호 안 좋을 발생. 거라는 거는 이미 많이 다 알고 얘기를 있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내려왔는데 네. 오히려 그 안 좋은 것이 노출이 되면은 단기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역발상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현대차 뭐 최근에 파업 노이즈도 있었지만 파업 매년 했던 거고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매수 신호 결국은 발생. 지수가 만약에서 현대차가 못 올라간다라면 지수도 상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수가 없겠지만은 현대차가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지수는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물이 내어놓고 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의 펀드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늦게 기관들의 유로 어떤 매수 신호입니다.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지수는 양시장 모두 생각지도 못한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거의 1년 매수 동안 신호 고생한 발생.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소위 얘기해서 뭐 꽃놀이패 그런 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수급 동향이 다 나오잖아요. 외국인이 얼마 사고 네.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하고 뭐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고. 근데 좀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게 보여지니까 좀 더 불공정한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그 주가의 매수 조정을 신호 얘기해서 발생. ETF 인버스를 조금 이렇게 매수입하는 게 보이니까 매수 신호 기관 투자자와 발생.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주식을 더 올려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매수 옵션에서 신호 뭐 발생. 파생하신 파생할 해보실 때도 때. 옵션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매도를 칠 수 없는 그런 자금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옵션에서 매수 전용 계좌라는 게 있었거든요. 100만 원, 50만 원마다도 옵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옵션 매수 전용 계좌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 뭐 개인들은 지수의 또 뭐 내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배팅이죠. 배팅인데 근데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그걸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도를 치든 어때 순환 구조를 갖고 하는데 매수 지금 신호 구조에서는 발생. 전체적인 거는 뭐 김차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을 많이 매수 해주셨습니다. 신호 그래서 발생. 현대차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차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1위였어요. 삼성전자가 매수 1위였는데 일단 방금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현대차가 오르면 여기서 지수는 2020포인트의 종가 안착이 매수 신호 된다고 발생. 하면 음봉이 안 떨어지는 양봉 상태에서 2020포인트의 종가가 안착이 된다면 어떤 그 자동차 업종 그리고 기계업종까지 S&P 같이 매도 동반 상승세가 신호입니다. 된다고 하면 205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금 기관에서 지금 리포터로 해서 지금 뉴스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는 좀 한번 눌림 구간이 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는 뭐 대내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하고 그리고 일본의 이번 주죠. 그래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놓고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 알파벳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국내의 어떤 그 아까 그 장 시작하기 전에 기업 실적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떤 그 중앙은행의 부양 기대감에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 매수 신호 스톱이 돼서 발생. 다시 한번 조정이 갈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거시장이 장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은 어려우니까 작은 거를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죠. 김성훈 팀장님, 네. 게임 관련주 얘기해 볼까요? 네. 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로 완화 이렇게 주제가 되는데 부모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부모가 게임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죠. 네. 어. 그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게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모르죠. 네. 여하튼 간에 저도 가끔씩 여의도 직원들 같이 게임방을 갔는데요. PC방을 S&P 가면은 매도 요즘에는 신호입니다. 오버워치 열풍입니다. 오버워치 블리자드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오버워치 예. 라는 게임이죠. 네. 가면 뭐 저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매수 신호 다 같이 발생. 어울려서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셧다운제를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오버워치 열풍이 불다 매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임 한번 만들어 보자. 늦었지만 셧다운제를 이제 폐지를 함으로 해서 좀 게임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조성을 해주자라는 뜻인데 늦은 매수 건 사실이겠죠. 여하튼간에 매수 신호 게임주의 발생.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마이너스 매수 요인보다는 신호 플러스 발생.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는 게임들의 매수 신호 대부분이 발생. 모바일 게임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제는 약간 조금 거리가 좀
좀 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셧다운제로 인해서 조금 수혜주를 찬다면 굳이 찬다면 NC 소프트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뭐 계속 그 매수 신호 포켓몬고 발생. 네. 이슈는 뭐 지역별로 계속 나오더군요. 뭐 울산도 간절고. 되나 봐요. 예, 울산 간절고 간절고세. 예, 어, 됐다고 해가지고. 간절했던 모양이군요. 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저도 웃기네. 김선철 이사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아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알파벳,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예. 회사, 애플, 뭐 맥도날드, 버라이전, 보잉, 뭐 이런 블루칩도 나오고 엑슨모빌, 매수 신호 발생. 쉐르브론 같은 뭐 에너지 기업도 예. 나오고. 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일 텐데 매수 어떨까요? 신호 발생. 기업들 실적은 사실 맥락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동안에 지금 4주 연속 지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같은 다우지수도 좀 많이 올랐고 그에 따른 뭐 선반영 됐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린다면 그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 온라인 광고 시장 부분까지도 지금 섭외를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야후가 그 분사 매각을 합니다. 매수 신호 그 발생. 본사는 버라이전에. 버라이전에 지금 이 매각을 하는데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미국 이동통신사 1위 아니겠습니까? 그 AT&T나 T-모바일보다도 그 1위 쪽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된다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과 구글 온라인 광고 시장에 경쟁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거대한 공룡이 탄생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 오일 알리바바가 매수 신호입니다. 더 수익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중국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야후 지금 매각 이전에 이미 지분이 지금 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야후 같은 경우는 본사에는 중국 알리바바 주식 지분 등 비핵심 사업만 남기고 지금 매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바바하고는 또 동떨어져서 지금 떨어져서 이별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지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라이전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대한 공룡 기업에서 통신, 광고, 뉴스까지 거대한 지금 시장을 안고 가는 매수 그런 신호 내용적인 발생.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뭐 미국의 어떤 그 실적과 해가지고 다각화로 지금 갈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 하나하나 지금 맞춰간다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그 지배 구조까지도 지금 나타난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내용적인 월요일 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기업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같이 가느냐. 이 구간이 또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도 어떤 기업 내용들을 한번 총틀어서 한번 보고 이런 뉴스도 한번 간단히 보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하시자. 이렇게 좀 간략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철 이사가 이제 대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수 신호 올라오셔서 발생.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하실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예. 하여튼 뭐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매수 신호 어떤 발생. 느낌은 알겠어요. 네. 자 이제 더 가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고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김성훈 팀장님 오늘 기업을 어떤 맥락으로 또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시는지요? 네, 개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이 기업이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매수 1위 신호 기업이죠. 발생. 셀트리온 매수 신호 말씀을 발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1년간의 박스권 상단을 뚫어낸 상황이에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난주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땐 중요한 이평선들을 강하게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모멘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죠. 4분기 약 10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매수 신호 미국에서 발생. 램시마에 대한 판매 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경에 시판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공중보건서비스법 규정에 의하면은 판매되기 약 6개월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경에 허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판매가 개시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판매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가 담당을 하고요. 인플렉트라는 상품명으로 처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램시마의 유럽 지역 마켓 쉐어가 약 32% 수준이고 연내 40%를
달성할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부터 미국에서 램심 판매가 된다면 충분히 약 30% 정도의 어떤 마켓 쉐어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의 유럽 의약품청 EMA 승인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해서 내년 1분기 미국 FDA 승인 신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램시마의 미국 판매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의 EMA 승인 신청 그리고 미국 매수 FDA 신호 허가 발생.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매수 어떤 신호 이벤트들이 발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보다는 될 가능성에 더욱더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어떤 기업으로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얘기 들어봤고요. 김선철 이사는 오늘 어떤 포인트에 어떤 기업을 선정하셨습니까? 그 국순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순당. 신의손 예. 선물 매수 작년이죠. 신호입니다. 지난해 그 가짜 백소 파문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기업이죠. 국순당. 근데 요즘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7월 달 한 달 동안 12월 순매수를 했고요. 한 3, 4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량이 좀 증가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지금 비중이 좀 축소가 좀 됐고요. 저는 사실 뭐 술을 이렇게 좀 잘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예, 매수 이 신호 발생. 동사가 지금 가지고 나온 신제품 바나나 막걸리가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판매 200만 개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외에 11개국에 지금 동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소 파문으로 인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내용적으로 잠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가짜 백소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사실 감안을 한다면요. 15년 4분기 매출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은 9.4%, 매수 신호 발생. 영업 적자 폭은 매수 신호 발생. 4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순당이 그 뭐 신제품 하나만 가지고 보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동안에 그 국내 시장에 막걸리 시장에 1위인 만큼 위상과 영향력이 있다는 걸 어떤 감안을 한다면 매수 신호 지금 뭐 발생. 차트 구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역배열 구간 상태에서는 이미 다 벗어났고 일단은 이평선들을 다 도입을 하면서 어떠한 그 매수 맥락을 신호 좀 발생. 지지라인과 저항선들을 차츰 받쳐놓고 지금 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간다면 9,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6,900원대에서 분할 매수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좀 어떨까 해서 오늘 국순당 중소형 중으로 한번 좀 매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국순당이라는 기업하고 매수 그다음에 신호 발생. 소모공이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아주 주가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터닝맥 카드가 많이 팔려서 매수 소모공 신호 주가를 보면 발생. 무겁고 예. 국순당도 바나나 막걸리가 많이 팔린다는데 주가 보면 무거워요. 예,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나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매도가 그동안에 좀 비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해주다가 또 외국인들의 어떤 손바뀜 흐름 중에서는 많은 물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했고 국순당 같은 경우는 아마 저가 유입세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입성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기업이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또 공통의 분모가 있는데 매수 이건 신호 또 나중에 발생. 국순당도 그 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예. 네. 뭐 매수 더 가기는 신호 시간이 발생. 좀 다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중인베스트 투자자문의 김선철 이사와 메리츠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한국수력 원자력이 유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와 1조 원대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품이나 건설 공사가 아니라 원전 운영 관련 인력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1,433조 원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세계 15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매수 신호 발생. 5위인 ING 생명 매각